간략근이 다 쪼여진 게 풀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다 분비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흘림을 하지? 그치, 다 막아야 돼. 예. 왜냐하면 막 옷에 저기 하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수평 이런 것도 다 나오죠.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네, 다시 1번부터 읽어보세요. 선생님. 1번에 그 부정이라는 거 시작. 인정 1번 시작. 인정정당에서 시작.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심리적 반응은 1번 펴졌다는 생각으로 여기 해설을 봐야지. 네. 아니야 믿을 수 없어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거부한다. 네, 이거는 부정이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종적 관계는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하며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연관을 찾으려고 한다. 네.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나타낸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4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최장한 말기 대상자의 인종 적응 단계는 지쳤어 지금껏 살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죽는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5번. 인종 적응 단계 중 우울에 해당하는 것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울기도 한다. 대상자는 함께 슬퍼하고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6번. 인종 대상자와 가족에게 인종적인 상담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은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와 면담을 추천한다. 7번. 인종이 임박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숨을 막고에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점 힘을 쫓아주신다. 가슴에서 울부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손발이 차가워진다. 혈압이 떨어진다. 의식이 흐려진다. 근육이 굉장히 감소한다. 8번. 인종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는 것은 식은땀을 흘린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도 실변하게 된다. 맥박이 약해진다. 촉각이 감소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인정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거는 이거 비몽사몽이니까 선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줘야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심을 알려야지. 엄마 내가 누구야? 뭐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구다. 엄마 딸 영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선망이라는데 히카히카 하는 거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진압역장에 오는 거예요. 임종 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은 청각입니다. 인정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보면 들리기 때문에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준다. 즐겨 듣던 음악을 12번입니다. 12번. 임정 과정 동안 나타나는 대상자의 증상으로 오른 것. 혈액순환이 빨라집니까? 느려지고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수분 섭취와 소변량을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아지지 않죠. 안 먹으니까 적어지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식은땀을 흘리는데 맥박이 약해지는 거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임종 과정 동안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실금하면 심상병리를 대준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 기저귀에 채워야 돼. 기저귀. 몸이 차가워지면 담요를 덮어주죠. 그쵸? 보온 기구, 이런 전기기구 사용 안 한다 했어요. 수면 상태가 길어지면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다. 의식 저하가 일어나면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가래가 축적되면
침상을 높여줘야지. 숨이 차니까 큰일 나죠.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를 제거합니까? 기저귀를 갈아줘야겠죠. 그 다음 다 끝나고 할게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 15번입니다. 수면 시간이 아니죠. 수면 시간이 계속 의식이 저하되면서 수면이 계속 잠자게 되고요. 체온이 떨어지고 소변량이 감소되죠. 안 먹으니까 변실금이 증가합니다. 그쵸? 지리는 게 근긴장도가 감소합니다. 헐거워져요. 근데 이제 죽고 나면 딱하게 굳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임종 단계에 있는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대처 방법. 1번.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전기담요 덮어줘요? 아니죠. 무의식 상태이면 구강 관리는 따로 하지 않는다. 무의식 상태여도 구강 관리 냄새 많이 나거든요.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아요. 혼돈 시에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누구라고 잘 모르니까.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도 말은 좀 해야지. 정상인가 말하는 것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번. 네,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호흡수와 호흡의 깊이가 불규칙할 때는 항상 물을 안 먹기 때문에 가습기를 약하게 켜두는 게 좋아요. 가습기를. 그 다음 임종이 가까워지는 대상자가 주위 사람들에 대해 혼돈을 느낄 때 돕기 방법. 혼돈. 대상자 혼자 있게 한다? 아니죠. 이거는 가족 사진을 머리맡에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모르는데 가족은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머리맡에 둔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한다. 아니죠. 존중해야겠죠.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 좀 안 돼요. 이런 환자는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장례식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개입을 하지 않고 원래 장례식이나 장제는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요양보호사가 믿는 종교의 임종의식 아니죠. 대상자가 믿는 종교의 그 의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사별전 가족요양보호의 방법으로 옳은 것. 가족의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대상자가 하는 모든 말을 가족에게 이거는 다 전달하셔야겠죠. 정보 전달자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응급실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집에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아픔을 들어주며 가족의 부족한 점을 무슨 또 짚어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요양보호는 가족 중 생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거죠. 있으면 케이크를 준비하여 함께 합니다. 임종 대상자, 그래서 다음은 5분이고요.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네, 격려하죠. 슬픈 감은 억제가 아니라 울을 수 있으면 울어야 돼. 그것도 하나의 치료니까. 조용히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장례식은 참석 안 한다 그랬어요. 가족을 대신하여 대상자, 아니죠. 유품은 여러분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임종 대상자의 품위 유지를 위한 권리 중 잘못된 것은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있죠? 네? 그 다음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쵸? 그래서 암성 통증주사 맞잖아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죽을 권리다. 답은 틀린 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권리. 4번.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 기간만에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다. 그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산소 공급이죠. 혈액 투석 안 하고, 심폐소생술 안 하고,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하고, 혈압 상승제 상승제 투여 안 하고, 또
혈액 맞지 않습니다. 혈액은 절대로 안 맞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이거를 그래서 하는 거는 영양분 공급, 마약성 진통제 막기, 그 다음에 산소 공급, 단순한 산소 공급,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죠. 말기 암 환자 25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양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모든 치료가 중단된 건 아니죠. 네. 혈액 추성 안 되죠. 항암제 치료도 의사가 판단해 결정을 하지만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물은 계속 공급된다. 인공호흡기를 착용 안 하죠. 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65세가 아니라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이 없어요. 본인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명 의료 중단 시 물과 영양 공급은 된다는 거지. 그쵸? 작성자가 글씨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묵치나 녹음으로 해갖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7번에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사전 연명 의료양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아니죠? 시설자가 작성해야만 한다. 이건 아니죠. 어르신이 직접 써야 된다. 본인이 서명을 해야 되니까. 안 되면 녹취나 녹음을 할 수 있다. 글씨를 모르면. 답은 4번. 다음 중에서 사전 연명 의료양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7세는 안 되죠. 19세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가족이 작성해서 30세 아니죠. 65세 대장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사람만 되죠. 그쵸? 네. 답은 3번이고요. 29번. 집에서 옆에 거 좀 읽어보세요. 사전에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 29번.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건강해도 19세 이상이면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만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등록 후에도 나 안 할래 이러면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 자동 연동은 안 돼 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야 영양분, 물은 공급은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0번. 사전에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보호자 동의가 아니라 내가 쓰는 건데 본인이 의향서 작성이 어려운 거 보호자가 작성은 안 되고 연명 의료 중단을 의향을 명의하 항암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전 연명 의료 가족이 알게 해야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연명 의료의 유보나 중단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5번이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국내에서는 2번형만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령이 있고 자문령이 있고 가정령 집에 와서 하는 거고 자문령은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서 입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말기 환자를 그건 아니죠. 치료 불가능한 완화 의료는 그쵸? 그래서 틀렸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는 입원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면역 잠복기가 길어요. 그래서 잘 입원을 안 해요. 근데 말기 때만 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입원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좀 자기네 옮기다가. 그래서 가정령은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 해주는 거고 자문령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문령. 통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이다. 맞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기 질환을 가지는 환자에게만이 아니죠. 예? 예. 그 다음에 환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가족도 같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는 입원형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산소통 갖다 놓고 하면 돼요. 자문형은 자문형은 자택으로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기가 병원에. 만성 강경화 환자는 자문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만성. 그 다음에 입원형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입원형은 보통 이제 원하면은 병원에 입원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지체가 되면 또 집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안 죽으니까. 다른 데는 2개월만 말기암 환자를 받을 때 2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럼 다시 한번 29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 시작.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했다고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는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및 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 30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 의료를 주장한다. 작성이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 계속 읽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강경화 환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의 형태로 제공한다.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입원형은 암 질환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가정형은 전문 인력, 의사,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입원형의 경우 암 질환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자문형은 외래 조류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한다. 다시 한번 앞에 어디냐면 20번 280페이지 20번 시작. 차별적 가족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친지나 지인의 방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자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가족에게 전달한다. 대상자의 죽음은 응급 상황이 아니다.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잘 들어준다. 인종대상자의 가족을 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별 후 애교는 정상 반응이며 아무런 판단 없이 아픔을 들어주고 수습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사전 연명 의료 의료선을 선택한 대상자가 인종 가정에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연명을 중단한다는 의료의향서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불가능한 수 없다. 숙제가 선생님하고 끝난 게 이틀 동안 치매 다 끝났잖아요. 네. 책을 가지고 치매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인종 2가지만 읽어보세요. 이쪽에.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한 2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644 아니 570부터
572. 우리 선생님, 그 부관장님 그걸 써줘. 572에서 654까지. 네, 572에서 654까지 한 두 번만 읽으세요. 네. 공부했으니까. 네. 쉬세요. 네.